문제는 2019학년도 수능 가형 27번 문제입니다. 주관식이지만 27번이면 역시 조금 귀찮은 계산이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죠. 자, 문제는 전반적으로 사건을 정의를 해줬어요. 첫 번째,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 이렇게 사건 정의해주면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죠. 만약에 사건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사건을 정의해주는 게 좋습니다. A는 간단한데 B가 조금 복잡해요. B는 유기하의 자연수 M 일단 설정을 하고 M의 약수의 눈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M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M의 약수, 그러니까 어떤 숫자와 약수를 모두 설정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게 사건 B라고 했고, 중요한 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자, 독립성 판단이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독립성 판단. 자, 독립성 판단은 간단하죠.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곱으로 구성이 되면, 이렇게 계산이 정리가 되면 이게 우리는 독립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독립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집합을 설정하고 집합의 원소의 수로 이거를 딱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수죠. 그 다음에 사건 B, 원소의 개수를 각각 다 세요. 그리고 교집합을 실제로 집합으로 구성시켜가지고 동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도 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개의 확률을 모두 구해서 이 연산을 확인해 보는 방법,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원소를 셀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조금 복잡한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사건이 순서를 정하고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는 경우죠. 당연히. 자,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다는 건 곱사건,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 얘를 구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곱사건 확률을 구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눈의 수, 그러니까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집합을 다 구성시킬 수가 있어요. 원소를 일일이 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집합을 구성시키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적당할 겁니다. 자, 집합 A는 쉬워요. 자, 집합 A는 홀수의 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1, 3, 5라고 정리를 하죠. 집합 B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잘 구성을 다시 생각해보면 집합 B는 어떤 자연수 M이 있는데 그 M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정의가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M이 뭐냐에 따라서 걔 약수가 바뀌고 역시 그 약수의 개수도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이 B를 집합으로 바로 만드는 게 조금 어렵죠. 자, 이유가 뭐냐면 숫자마다 약수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M이란 놈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한번 구성을 다르게 해본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헷갈릴 때는 예를 들어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자, M이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M이 1이면 1의 약수는 누구냐? 1의 약수는 1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M을 1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약수의 눈이 나온 경우는 1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는 집합이 딱 1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M이 2라고 한다면 역시 얘의 약수는 2밖에 없죠. 그러면 B에 해당하는 건 2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M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서 더 6일 때까지 한번 정리를 싹 해봅시다. 자, 3일 때도 여기 잘못했네요.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1과 2죠. 2의 약수는 1과 2입니다. 1하고 2 두 개가 있을 거고, 자, 마찬가지로 쭉 갑니다. 이제 M이 4일 때는 1, 2, 4. 귀찮으니까 이제 집합을 바로 써버려야겠다. 자, M이 5일 때는 1, 5. 자, M이 6일 때는 1, 2, 3, 6. 자, 이렇게 일단 약수를 한번 다 정리를 해봤어요. 자, 중요한 건 M을 내가 내 맘대로 선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내 맘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독립사건의 형태, 그러니까 얘가 만족이 되는 M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독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 6가지 M 중에서 도대체 어떤 놈이 얘를 독립사건이 되게 만드는가, 이걸 찾는 거죠. 자, 이거를 또 일일이 하면 조금 귀찮으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확률을 구하는 기본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PB를 구한다고 해볼게요. 자, PB를 구한다는 사실은 전체 표본 공간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사건 B의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눗셈을 하면 되죠. 자, 그렇다면 표본 공간 S는 우리는 6인 건 알고 있어요. 주사이니까. 자, 그렇다면 B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PB라는 확률이 달라질 거니까 우리는 얘를 일단 K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1이 의미하는 건 B의 원소의 개수를 K1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곱사건의 확률,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또 계산할 거죠. 그러면 역시 이해도 한번 해봅니다. A와 B의 교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원소의 개수를 K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독립사건이 되려면 계산은 얘를 만족시켜야겠죠. 자, 이걸 그대로 써보면 자, 얘는 6분의 K2가 되겠죠. 어쨌든 주사위니까 6개예요. 분모는. 자, PA는 이미 알고 있어요. 2분의 1이에요. 왜냐면 원소가 3개짜리니까. 곱하기 PB는 6분의 K1 우리가 아까 정한 거. 자, 그러면 얘를 산수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K1이 2K2라는 걸 발견했죠. 결론 K1은 반드시 모여야만 한다. 자, 짝수여야만 한다는 게 일단 발견됐어요. 이걸 가지고 하면 좀 정리가 편해지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짝수면 다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짝수인데 역시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누구냐? 자, 원소의 개수가 짝수인 거 일단 얘가 있고 2, 3, 그 다음에 5, 6, 총 4개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개가 전부 다 독립사건이 되게 만드냐? 이건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지 알죠. 이제 이 계산을 실제로 해봅니다. 자, 첫 번째 m을 내가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만족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K1이 얼마냐? K1은 B의 원소의 개수니까 2개죠. 그러니까 써보면 K1은 2개. 그럼 K2는 자, K2는 사실 B하고 A의 교집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A는 1, 3, 5고 B를 M이 2라고 했으면 B라는 집합을 요거 1과 2라고 한 거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1밖에 없죠. 그럼 K2가 1입니다. 자, 그러면 K1은 2 곱하기 K2를 만족했죠. 그러니까 M이 2인 건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구성을 해보면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어떤 계산을 통해서 공식으로 쫙 해가지고 4가지를 한 번에 완성시키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를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후보 4개가 정해졌으면 이 4개에 대해서 일일이 산수를 해주고 공식으로 활용할 건 얘밖에 없습니다. 요런 건 해주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수리논술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요런 거, 서술형 하는 친구들도 요렇게 일단 방정식 하나를 구성해서 답을 찾아 나간다. 이 과정을 보여주면 확실히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m이 3이 대로 할게요. 마찬가지로 K1, B의 원소의 개수는 2개였습니다. 1과 3이죠. 근데 K2가 몇 개냐? 자, 보면 두 번째는 1과 3 요건데 A가 1, 3, 5, B가 1, 3이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죠. 자, 이렇게 되면 K2가 2가 되니까 결국에 K1은 2 곱하기 K2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3은 탈락. 이런 식으로 나머지 애들을 다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이 5일 때겠죠. K1 역시 2개고 K2도 역시 2개죠. 1과 5 2개니까 역시 바로 안 됩니다. 안 해봐도 알죠. 자, 마지막 m이 6일 때 왠지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합을 구할 수 없잖아요. 하나밖에 안 났으니까. 자, K1은 원소가 4개였어요. 다시 한번 확인. B의 원소가 1, 2, 3, 6 총 4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개고 K2는 이 중에서 홀수니까 뭐 2개죠. 1과 3 2개가 교집합. 그래서 K1은 2 곱하기 K2를 만족했다. 그래서 m이 6인 것도 해당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2 더하기 6해서 8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문제에서 일단은 한 번에 이 사건을 딱 규정을 해가지고 어떤 확률 계산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m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조건도 그냥 m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m을 결정했다면 걔의 약수 이렇게 해야 되니까 m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이후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a하고의 교집합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a하고 교집합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독립성 판단. 결국에 곱사건과 두 확률의 곱이 같아야 된다는 독립성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요걸 전부 다 확인하는 과정. 첫 번째로는 그냥 쭉 한번 약수들을 정리해 보기. 요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얘 방정식 하나 만들어낸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얘를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